네가 만약에 기술자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이때부터 나 왕따였어. 그래, 나 절대 기술자가 될 수 없다는데 내가 한번 기술자 한번 돼봐야겠다 이 생각. 전방이 사고 나갈 지점입니다. 약간 오기 아닌 오기. 오기를 그때 부르는 것 같아. 혹시 명재님께서 좀 차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따로? 나는 원래가 자동차에 정비하는 건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원래 내 꿈이 화가였거든, 화가.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전국 학생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서울운동장하고 효창운동장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림 좀 그린다는 애들이 다 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난 거기 가면 꼭 상을 받았어.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맨날 날 내보냈어. 왜 상 받으니까.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이말에 내가 뿅 갔지. 야, 병일아 너는 참 색감이 좋다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그리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잠자는데 내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야. 아버지는 집을 팔겠다 하는 거고 어머니는 반대하는 거고. 그 당시 내가 인왕산에 살았거든. 인왕산 산동네 살았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 세금중문학교 다녔는데 이 집을 팔겠다. 왜? 나 미술 공부 시키겠다. 육남매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 직업이 전통기와 조선기와 만드시는 분이었거든. 근데 그때는 조선기 지금은 좋은 직업일 수 있지만 조선기와로 집을 지면 지붕이 한번 올라가면 한 100년 200년 안 내려오잖아. 그쵸. 까만 기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입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뭐 다른 노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너무 힘든 거지 사실은. 자기 수입으로는 육남매를 다 가르치기는 곤란한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는 결심한 것 같아. 그 내가 또 장남이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얘한테 올인해야겠다. 다른 동생을 좀 희생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옛날 어른들은 좀 그랬어. 그 집한다는 말에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이제 사정사정이라고 버스 회사에 들어간 거지. 0206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지. 또 밥만 먹이는 조건으로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서 기술 배웠는데 내가 그러니까 적응이 되겠어? 중학교 1학년 중대짜리가. 어? 그때는 현장 용어, 일본어, 뭐 영어 막 짬뽕 내고 공부도 다 다르지만 뭐 공부도 뭐 니부 고리 삼부 고리 뭐 이렇게 닦는 것도 세척제가 아니라 아라이 가져와라 뭐 이런 걸레도 보루 막 이런 일본 말 막 쓰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나 외국인 줄 알았다니까. 자동차만의 용어. 자동차 안에 용어 때문에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너무 다를 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공부도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이런 이런 비현실적인.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말 중에 되게 거칠어서 옛날 사람들이 개자나 18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야, 이런 데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날 가르쳐준 사람이 어느 날 창고를 데려가서 오일 창고에 한마디로 이제 기술자 싹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 적응 못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오일 종류가 쫙 있었어. 그랬더니 불을 딱 끄더니 냄새를 맡다고 1번, 2번, 3번, 4번. 무슨 냄새는 알았지만 쉬어요 뭐 이렇게 써요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알지만 시큼해요 이런 말 했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맞았지. 그랬더니 입에다 찍어주더라고. 이빨 말이야 하나씩. 난 5가지 맛을 다 알았지. 단 것도 알고 쓴 것도 알고 퀴퀴한 냄새도 나고 하나도 못 맞췄어. 그랬더니 그분이 불을 탁 켜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병이라 내가 기름밥 28년 먹는 동안에 나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너는 절대 기술자가 안 된다. 네가 만약에 기술자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이때부터 나 왕따였어. 근데 이미 나도 학교 그만뒀지. 집에 사장 뻔히 하는데 집에 갈 수도 없고. 굉장히 혼자 방황을 하고 있었어 마음적으로. 근데 방바닥에 굳은 책 하나를 보게 된 거야. 여기 아브라함 링컨의 정기였어. 아브라함 링컨이 22살부터 정치 입문하기 시작해. 계속 떨어져. 30년 동안 떨어져. 51살에 처음으로 당선된 게 미국 대통령이야. 첫 연설에 이런 말이 있어. 꿈은 버리지 않으면 얻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에 갑자기 탁 가슴에 꽂혔어. 그래, 나 절대 기술자가 될 수 없다는데 내가 한번 기술자 한번 돼봐야겠다 이 생각. 전방이 사고 나갈 지점입니다. 약간 오기 아닌 오기. 오기를 그때 부르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열심히 막 기술 배우기 시작했어. 왕따든 마든 뭐 그냥 했어. 적응했는데
연말에 친구들이 같이 회식을 하게 된 거야. 지금 말은 회식이야. 자기 꿈 얘기를 했어. 사실 나는 꿈이 없었잖아. 정확한 꿈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어갖고 대한민국의 자동차 1인자가 내 꿈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웃었어. 아주 친한 친구가 내 옆에 오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 병일아, 꿈은 구체적으로 가져야 돼.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걸 가져야 돼. 근데 너는 꿈을 가진 게 너무 허황된 꿈을 가졌어. 왜? 내가 얘기해줄까? 친구니까 얘기해주는데 너 중학교 1학년 중퇴했잖아. 그치? 근데 대학 나오는 애들 이론을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잖아. 그럼 우리가 근무하는 이곳이 뭐냐? 대기업도 아니고 정비공장도 아니고 택시회사도 아니고 기술로 따지면 제일 낮은 버스 회사에서 그것도 중학교 1학년 중퇴를 학력 가지고 그것도 이 회사에서 2인자한테 기술을 배우면서 뭐 대한민국 1인자가 되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말. 아주 현실적인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고 내가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 내 친구가 많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백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뭘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공부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도. 그래서 청계천에 다니면서 결국 책을 구해가지고 혼자 독학한 거야. 그래서 내 대학을 마흔에 대학 졸업했어.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배우면서 맨날 메모하고 나름대로 하고 또 우리 일 끝나면 다른 쪽 가서 일해주고 또 다른 쪽 끝나면 또 다음 일 일해주고 마지막에 그 회사에서 마지막 일까지 내가 맨날 해줬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나한테 기술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고 청계천에서 얻은 미국 책, 그 다음에 일본에서 건너온 책 이런 책을 봐가면서 그림만 볼 줄 아는 거지 그 당시에. 그리고 옆에 형들한테 영어 좀 아는 형들한테 또 일본어 하나 저기 우리 반장들한테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혼자 공부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좀 더 기술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전시회도 다니고 또 그래서 해외에도 뭐 독일, 일본, 미국이나 돈 좀 벌었을 때 또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스터디 그룹 내가 만들어가지고 혼자 공부하기는 벅차잖아.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고수도 만나고 싶은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강의하러 다니고 난 강의 다닐 때 사람들 내가 뭐 많이 알아서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어느 기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니까 내가 자만에 빠졌다고 생각했거든. 언젠가 어떤 고수를 만나서 내가 개망신 한번 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야 내가 지금의 기술들보다 더 높은 기술이 있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강의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강의하면서도 내가 남한테 가르쳐주지만 강의하면서도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도 그거보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참 어렵게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계속 피드백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책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논리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책도 한 50권 썼잖아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장에서 싹쓸이한다. 그래갖고 기능사부터 기능장까지 명장까지 우리나라 장에서 싹쓸이한 거지. 그리고 나는 유학파는 아니잖아 사실은.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유학파다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 그걸 뭘로 깨겠어? 실력으로 깨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자격증과 책 쓰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많은 책을 쓰겠다. 이래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한 50권 썼지, 50권. 내가 쓰는 건 한 100권 정도 못 가있는데. 처음에 우리 아들도 걔는 나처럼 기름쟁이가 되고, 뭐 기름쟁이 나쁜 뜻은 아니지만, 기름 마시고 이 자동차 하는 게 힘들거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일해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 기름 묻히게 되고, 손톱이 항상 기름때 있고.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 좋은 대학 가서 편하게 살라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얘가 어느 날 이제 그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선택할 때 자기는 인문계 간다고 했어 처음에. 걔네 과외도 해고 그랬거든 대세가. 우리는 맨날 막 같이 목욕탕 다녔거든 아들하고. 그래서 너는 고등학교 어디를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인문계 간다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공부에 아주 썩 재능이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내가 슬쩍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아빠 저는 요리를 하고 싶어요. 걔 요리 되게 좋아했거든. 요리 잘 만들어. 그래서 요리하고 싶대. 요리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자기는 다 알아본 거야. 여기 인천에 생활과 갖고 새로 생겼대. 그래서 자기 요리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 해라 라고 했어. 그때 학교 갔다가 뭐 선생님하고 상담하더니 갑자기 자동차로 이제 바꾼다는 거야. 자동차로. 너 왜? 그랬더니
아빠랑 했으니까 또 자동차 한번 해보겠다. 너 자동차도 엄청 힘들거든. 근데 중간에 뭐 적성이 안 맞는다, 뭐가 힘들다 이러면서 또 바꾸면 절대 안 돼. 한번 직업이라는 걸 선택하면 끝장을 가야 돼. 남자가 끝까지 갈 수 있어. 끝까지 간다. 오케이.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거야. 자동차가를 갔으니 공고,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내가 아는 학교 은사였어. 은사. 자기네 학교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인천기계공고 가려다가 글로 갔거든. 부평공고 가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 만들겠다고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또 열의가 대단해서 그러라고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자동차가 거의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아침 일찍 가서 저 10시에 왔다니까. 3년 동안 그거 했다고. 그걸 견디더라고. 그래서 그래, 아빠는 그 국가대표는 안 돼봤지만 너라도 국가대표 한번 돼봐라. 세계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한번 메달 따봐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걔 이제 결국은 그 꿈을 못 이뤘어. 걔가 학교에서 트러블 생겼어, 선생님하고. 그래갖고 대회 안 나가버렸어. 열을 남겨놓고 안 나갔다니까, 대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나한테 미안하니까 군대 가버렸어. 19.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버렸다니까. 자기가 군대 가지도 몰랐어. 나는. 아빠 내일 너 군대 가요 이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논산 데려다 줬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년 동안 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대학은 다녀야 된다. 요새는 시대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폴리텍, 지금 폴리텍 옛날에 거기 갔어. 거기 보냈지. 전작가를 내가 보냈었더니 자기가 왜 전작가를 왜 보내는지 몰랐어. 그래 가서 수업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제 머리에 쥐라는 거야. 아니 공고생들이 맨날 수학으로 푸는데 미치는 거지. 응? 그리고 3년 동안 맨날 그 실습하고 뭐 자동차 분해조리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수학만 하니까 그 수업이 재밌었겠냐고. 너무 힘들어하지. 엄청 힘들었어 걔도. 근데 어쨌든 너 졸업해. 다녔어.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일하면서 아빠가 왜 그냥 자동차과를 보냈으면 대학을 지금보다 좀 자기가 더 수준이 높아졌을 텐데 왜 대학을 전자과 보냈을까 이해를 안 갔다니까. 아빠는 이해를 못 했다니까. 근데 새 이제 시대가 바뀌고 막 자동차가 전자화되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고 막 이제는 이해한 거야. 그래 요새 뭐라 하냐면 대사가 아빠 대학교 다닐 때 전자과 다닐 때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너 그래도 그나마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과목이었지만 전자과 나왔으니까 그나마 요새 수입차들 네가 그래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그때 대학교 다니시니까 열심히 공부할 걸. 요새 좀 후회돼요. 그래. 그런 거. 부모는 미리 보는 거고 당사자들은 미리 보지 못하는 거지. 그치? 당장 자기가 편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부모들의 말에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살아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지. 그나마 지금 대세가 수입차 그래도 잘 진단하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자동차 3년 동안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전자과 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처음에 샵을 처음 할 때 막 수입차로 막 그냥 막 보내놓는 거야. 저거 제대로 조립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했거든. 못 믿어서 내 아들이지만.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야, 너 이거 저거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 마세라티 저거 내용도 많지 않은데 했더니 아빠 뭐 내가 전공생 3년 했잖아요. 그까짓 거 못해요. 이러니까 갑자기 의심스럽다가 듬직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뭐 적응 잘하더라고. 뭐 당연하게 중간에 실수했지. 뭐 물어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벗어난 거고. 이제 내 태도로 해서 완전히 벗어났지. 이제. 지금은 수입차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응?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하고 뭐 하는 게 우리 아들이 더 잘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수입차가 대세이고 또 아직까지 뭐 국산차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좀 앞선 시스템이 많으니까 공부 꾸준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까도 통신 얘기한 게 뭐냐면 요새 통신을 누가 잘 진단하고 그 알고리즘을 잘 아는 게 이게 이제 기술자예요. 요새 그동안에 정비하는 사람들은 통신에 대해서 약하거든. 몰라. 전기도 어려웠는데 통신을 알겠냐고.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이제 어려워하지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나랑 대화할 때도 이게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구나, 공부를 했구나 생각이 들고. 근데 원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원래 잘 안 되잖아 사실, 그지? 그렇죠. 예? 근데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대화가 잘 돼. 예? 그지? 나도 자동차, 자기도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매개체가 돼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좀 매개체가 좀 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더라고. 내 친구가 야, 넌 아들하고 대화 잘하는구나. 아니 뭐 전공이 똑같은데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어때 이래. 부럽대 자기가. 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대화 폭이 좀 아무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좋아. 아,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내가 좋은 자리 많은데 왜 안 간다 그러더니 요새는 또 결혼할까 이 생각이 있나 봐. 좋은 처자 만나서 나도 좀 며느리 보고 싶다. 손자도 보고 싶고. 우리 아들이 좀 착해. 아이는. 같이 잃어보니까 착하지 않아? 맞습니다. 착해. 650m 마음이 약하게 시속 문제야. 50km 구간입니다. 내가 아들 하나 더 낳았거나 여동생 하나 더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도 혼자 외롭지 외로워. 그래도 뭐 대세가 그 수입차 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그룹 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일 도와주고 서로가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좋은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해. 요새는 그런 시대야. 혼자는 아무리 뭐 해도 세상의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잖아. 그렇게 각기 다른 데서 경험을 해가지고 기술을 논하고 같이 기술을 협력해서 하든 이런 건 참 좋은 문화 같아. 내가 사실은 우리 그 자동차 정비 사례를 처음 잡지에 기고했었거든. 옛날에 내가 기술 배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부는 빌려도 돼 기술은 빌리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을 때야. 난 참 그게 아팠어 그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기술자가 됐을 때 한 달 동안 차 고친 중에서 제일 이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라든가 아니면 야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비 사례를 메모했다가 어떻게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진단했다.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잡지에 기고를 했거든.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좋은 거야. 이래갖고 정비사례 책을 1, 2, 3, 4까지 내가 4권을 쓰게 되고 이게 문화가 퍼져서 이제 메이커들도 자기네 차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해서 이제 각 사업소에서 문제가 생겼던 걸 발췌해서 이제 전국에다 배포하는 정비 사례의 그런 것을 마련한 게 이제 원조가 나지 원조가. 그래서 내가 좀 사람들 많이 알려진 거고. 옛날에는 정부 샵하는 사람이 내 강의 안 들은 사람 별로 없었고 옛날에 왕작가 보는 사람 없었거든. 내가 왕작가 처음 할 때 모든 그 현장에 있는 그런 사례를 내가 딱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요청도 많았고 그것을 이제 봤던 것도 대세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대세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는 뭐 이제 한 40 됐지만 기름밥으로 따지면 꽤나 오래된 거야. 5살 때부터 자동차 샵에서 놀았으니 놀이터가 자동차 샵에서 놀았잖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자동차를 시작을 했으니까 꽤나 됐지, 그지? 다른 기술자하고 다르게 이제 전자과를 나왔으니까 조금 다른 기술자들하고 좀 다른 것을 갖고 있지. 어쨌든 뭐 공부를 열심히는 안 하긴 한 것 같아 사실은. 그때 열심히 했으면 자기도 그러더라. 그때 전자과 때 열심히 했으면 아빠 너무 좀 후회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알았으면 된 거고 절실하다 한 거야. 내가 왜 전자과를 보냈는지 이해를 했대잖아. 그나마 뭐 그때 전자과 나와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응용하니까 제가 또 언제 뭐 그런 수입차 책이라든가 이런 걸 나한테 애타가 요구한 적이 없거든. 어느 날 요구하더라고. 아빠 이거 수입차 잘하는 사람 없어요. 책 없어요. 막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도 변하는구나. 공부하기 그렇게 싫어하더니 공부했다고 책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됐잖아, 그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좀 자동차 업계에 뛰어드는 이제 젊은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자동차 업계에 뛰어드는 젊은이들한테 어떤 노인네들이 다 생각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 야, 공부 열심히 하려면 기술이나 배워. 진짜는 아주 고리탑은 아주 옛날 50년 60년 얘기고 지금은 아니고 공부를 아주 1등 하라는 소리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가랑비에 옷 젖도 공부해라. 계속. 왜? 자동차 기술은 6개월 단위로 바뀌니까 길어봐야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습득하지 못하면 안 돼. 벼락 공부는 안 돼. 시험 보듯 공부는 꾸준하게 논리적으로 정의가 말할 수 있을 정도 누구한테 강의할 정도는 해야지 그걸 안다고 하는 거지. 시험 볼 때처럼 벼락치기 하고 씩 알고 땡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는 안 돼. 나는 공부는 가랑비에 옷 젖듯 해라. 꾸준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